음식은 사랑이다. 음식의 냄새는 나에게 향기세라 피고 채소와 과일의 컬러는 명화와도 같다. 희한하게도 음식 생각에 잠기면 아픔도 눈물도 어딘가로 사라진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는 열정은 창조적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며 소박한 에너지다. 이렇게 주고받는 진심을 사랑이라 믿는다. 음식은 사랑이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생각나는 얼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본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장성한 나의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족들의 모습을. 옛날 너희 친할머니는 파스타를 아주 맛있게 하셨지. 생애 반은 아마 부엌에 계셨을 거야. 나의 엄마. 그녀가 부엌에서 조리를 하며 서 계신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단다. 정말 그립구나. 그 음식이,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이것이면 충분히 아름답다. 책 읽기에 오감을 더하다. 맛있는 책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애플 타르트를 구워갈까 해입니다. 지은이는 박지원, 펴낸 곳은 몽수북입니다. 저자는 40대에 늦둥이를 낳은 후 모든 커리어를 접고 유럽에 정착하여 글쓰기와 사진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남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삶 대신 음식으로 사랑을 나누며 자연과 호흡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추구합니다. 작은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테이블 위의 사랑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 첫 책을 펴냈습니다. 프롤로그에 보면 혈혈단신으로 세계 곳곳 어디를 가도 부엌만 있고 테이블만 펼치면 마술처럼 친구도 식구도 만들 수 있다. 그냥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밥정 가득한 찐 친구, 찐 식구가 되기도 한다. 테이블은 언제나 내 인생의 중요한 주제였다. 서울과 뉴욕에서의 화려한 커리어를 모두 접고 사랑을 따라 유럽에 온 이후로 내 삶의 시간과 공간은 음식의 색채로 채워졌다. 양손에는 에르메스 버킨백 대신 시장 바구니를 들었고 내가 만들 무대는 부엌의 테이블 위였다. 그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고 울고 떠들며 먹고 마시던 얼굴들. 그 얼굴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재생된다. 사람들은 먹을 때 가장 진솔해지며 편안해진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자기 방어의 철벽이 무너지며 맛있는 한 끼에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래서 그 시간의 주변으로 끌어온 기억들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기억이며 경험이다.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엄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음식이라고 한다. 나에게도 엄마의 손맛보다 더한 기억은 없다. 모든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엄마의 나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엄마의 상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번 영상에서는 책 제목에도 있는 애플 타르트와 봉골레 파스타를 도전해 보았습니다. 두 요리 모두 엄마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애플 타르트는 남편 조지가 엄마에 대한 배려가 드러나 있는 메뉴이고 봉골레 파스타는 한국에 홀로 계신 친정엄마가 타국에 있는 저자를 그리워하며 떠올리는 메뉴입니다. 두 요리 모두 여전히 첫 도전이라 기대는 금물입니다. 낭독도 녹음하고 편집하는 것도 요리도 모두 제게는 큰 도전이라
한 편을 완성하는데 무척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힘 닿는 대로 올리고는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들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저자의 식탁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카맘. 서울, 암스테르담,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파리. 저자가 아이들과 함께 옮긴 거주지의 도시들입니다. 결혼과 함께 나의 정체성은 디자이너, 레스토랑 오너 박지원에서 루카맘으로 철저하게 바뀌었다. 이혼 후 프랑스 파리로 홀로 이주하고 아이들을 보러 매달 기차를 타고 먼 길을 오갔다.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엄마의 손맛으로 만든 먹거리들, 순간순간의 심상을 기록으로 남겼다. 루카가 김치를 정말 좋아한다. 함부르크에서 김치가 먹다 남아 버릴까 하다 식용유로 볶아봤다. 설마 했는데 루카는 볶은 김치를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유리병에 넣어 랩으로 싸고 또 쌌다. 귀엽고 옷짐에 꾸역꾸역 넣는 모습이 너무도 안쓰럽다. 매일 어미가 해주는 음식이 생각날 아이들의 마음이 나의 가슴을 쓰리게 한다. 사랑의 테이블. 지금의 남편 조지와의 두 번째 만남. 그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 두 번 이혼의 상처를 겪은 그. 이 또한 우리의 공통분모였다. 당신은 아직도 사랑을 믿으세요? 하고 순간 나도 모르게 묵직한 주제의 질문을 던졌다. 그럼 물론이죠. 난 언제나 우울할 때면 저희 부모님을 찾아요. 평생을 함께하고도 두 분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떨어져서는 못 사세요. 두 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난 살아갈 희망을 느끼죠. 사랑이 존재한다는 희망 말이에요. 참으로 오랜만에 뜨거운 온기가 가슴속에 퍼져오는 기분을 느꼈다. 그제야 난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90도 각도로 앉은 그의 4분의 1쪽 얼굴이 참으로 마음에 들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수많은 나눔의 레시피가 올려질 조지와 나의 사랑의 테이블은 시작되었다. 내 남편 조지는 부드러운 중재자. 오랜만에 토요일 낮에 식구들이 모이기로 했다. 무엇을 준비해가나 고민하다 조지에게 말을 꺼낸다. 토요일 점심에 모이는 자리에 애플 타르트 한두 개 정도 구워갈까 해. 식어도 괜찮고 운반도 쉽고 게다가 식구 모두가 좋아하잖아? 웬만해서는 이견이 없던 조지의 표정이 살짝 난색이 된다. 아무래도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듯해. 아니 한국식으로 뭘 준비해보지 그래. 아니 왜? 한국 음식은 만들기도 어렵고 운반할 때 냄새가 나고 가서 또 데워야 하고 식구들이 다 같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뭔가 잠깐 고민을 하듯 생각을 하다가 그가 말을 한다. 그게 말이야. 당신은 음식을 자신 있게 여러 가지 잘하지만 우리 엄마는 볼로네즈 파스타와 애플 타르트가 본인이 내세우는 메뉴로 다거든. 그런데 당신이 그마저 엄마 못지않게 잘해가서 엄마의 프라이드를 뺏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다른 메뉴를 생각해 봐야겠어. 조지가 왜 반대를 했는지 그제야 알 듯했다. 결국 난 조금은 손이 많이 가고 힘들지만 어머님과 시누이가 좋아하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의 채소전과 생선전을 부치기로 했다. 소울푸드, 소울메이트. 부활절 방학에 아이들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4개월을 참고 기다렸건만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스터 방학은 취소되었음. 아이들 아빠로부터 이렇게 혹독한 문장만 짧게 날아왔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니 국물이 생각난다. 오래돼 싹이 난 감자를 갈아 감자전을 부치고 쓰고 남은 물을 갈고 메밀로 내 멋대로 장터국수를 해봤다. 맛을 본 조조의 표정이 미묘해진다. 감자전은 너무 굵게 갈아서 푸석거리고 고명을 준비하다 식은 국물을 메밀국수라 좀 차게 먹어도 좋겠다 싶어 데우지 않고 내어놓으니 멍청하게 이를 데 없는 맛이다. 하지만 그가 다 먹은 듯 양손으로 사발을 주더니 멸치 육수를 후루룩 소리까지 내며 다 들이켠다. 내려놓는 그릇을 보니 김치며 국숟가락 하나 없이 아주 깨끗이 다 비웠다. 음식에서 만든 사람의 정성이 느껴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졌다고 했다. 언젠가 내가 일본인들이 라면을 먹고 소리를 내며 국물을 들이켜는 것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는 뜻의 예우를 표현하는 몸짓이라고 일러준 기억이 있다. 지난 2년간 우리 부부에게 일어난 모든 힘들고 부당한 일들이 말끔히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따스한 그의 한마디가 모든 힘든 순간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 지나가리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부엌 창문에 걸린 달처럼 은은하게 식탁을 비춘다. 타양에서는 시부모가 친정. 노르망디에서는 11월이면 조개관자 축제가 열린다. 돌아오는 길에 저녁 메뉴로 조개관자를 사가니 함께 드시자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다. 노르망디 출신의 시어머니는 해산물을 좋아하신다. 그러나 해산물을 즐기지 않는 아버님과 다른 식구들을 고려해 식단을 짜다 보면 혼자 먹으려 해산물 장을 안 보게 되는 것이다. 그 심정을 잊게 하는 이참에 어머님 핑계를 대고 둘이 함께 실컷 먹을 생각으로 이것저것 잔뜩 골랐다. 두 어른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바라보니 얼마 전 아이들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갈 때 느낀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과 비슷한 감정이 차오른다. 언젠가 이런 모든 순간도 다 추억이 되겠지 싶어 저 먼 바다에서 밀물 같은 정이 밀려와 눈물이 나려 한다.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만날 때 그 맛을 알면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다. 시부모 식사를 챙기다 보면 한국에 계시는 엄마 생각도 난다. 요즘 통 입맛이 없다며 내가 만드는 봉골레 파스타가 제일 맛있다고 가끔 생각이 난다고 하신다. 그리움은 끝이 없다. 얼마 전 시어머니와 먹은 봉골레 파스타가 떠올라 친정엄마께 더 죄송한 마음이 든다. 무슨 이유로 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두 흩어져 살며 그리움 속에 묻혀 혼자 맛있는 밥을 짓고 나누지도 못하나. 마음은 얼른 달려가 엄마 좋아하시는 봉골레 파스타 한 솥 앞에 놓고 포도주 한 잔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음식에 깃든 정. 오늘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김치를 넣어 볶음밥을 해 먹였다. 먹다 남은 백김치를 썰어 양파와 치킨, 소시지, 달걀을 넣어 볶다 참기름, 김가루를 뿌려내니 감칠맛이 기가 막히다. 아이들에게 들이대니 섞고 볶는 음식을 싫어하는 아이들의 인상이 굳어진다. 하지만 한 입 넣어주니 깍두기까지 얹어 꿀꺽꿀꺽.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맘속엔 세레나데가 흐른다. 삶을 위한 레시피. 보통 미역국은
소고기나 해물을 넣고 끓이는데 난 닭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자주 끓여 먹는다. 닭 한 마리를 통째 넣고 끓일 때도 있고 다리나 가슴 부위 등에 고기만 넣고 끓일 때도 있다. 미역만 넣지 않고 당근이나 양파나 릭을 넣어 끓이기도 한다. 소고기 미역국과 다르게 깔끔한 맛이 나쁘지 않다. 국물을 우려낸 뒤 고기를 꺼내어 찢어서 참기름, 간장, 깨소금, 다진 파 등을 넣어 버무려 고명으로 올리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닭미역국이 완성된다. 아름다운 남자의 뒷모습. 저녁 준비를 하는 내 곁에 막내 지안로가 조용히 다가와서는 설거지를 돕고 싶단다. 소매자락을 걷어붙인 채 까치발로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바라본다. 고맙고 애틋한 마음에 눈가가 젖어온다. 몹시도 사랑하던 그 남자가 생각난다. 집안일 하기를 좋아하던 남자, 나의 아버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프셨고 내 나이 13살 때 돌아가셔서 기억마저 아득하지만 내게 아빠는 말없이 다정한 분이었다. 고등어 김치찌개를 가끔 만들어 주셨는데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다. 고등어는 지금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다. 아마 아빠와의 기억 때문이지 싶다.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과 먹은 음식도 좋아하게 되는가 보다. 누가 내게 죽기 전에 꼭 한번 돌아가서 먹고 싶은 것이 뭐냐 물으면 어린 시절 언젠가 아빠와 함께 먹은 고등어 김치찌개를 그분과 함께 먹는 그 순간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겠다. 아빠가 환생을 한 것 같은 아이가 바로 지안로, 나의 막내 아들이다. 나의 아빠를 너무 많이 닮았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선함, 섬세함마저 닮았다. 이렇게 해서 세대를 통해 사랑은 어김없이 이어져 간다. 아이들과 더불어 사는 삶은 몇 배 더 추우나 몇 배 더 따스하다. 몇 배 더 고달프나 몇 배로 행복하다. 몇 배 울고 울어야 하나 그 존재를 두고 한순간도 후회한 적은 없다. 이 다음 너희 아이들에게도 아름다운 남자의 뒷모습으로 기억될 순간이 있기를. 섬세하고 배려 깊은 남자가 되어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한다. 사랑도 허브처럼. 브로콜리는 소금과 함께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친다. 찜기에 쪄내면 더 좋다. 브로콜리와 잘 익힌 렌틸콩, 녹색 콩으로 샐러드를 만들 거다. 여기에 파슬리를 진이 나도록 꼼꼼히 다져 넣으면 적은 분량의 신선한 채소로 전체가 다 싱싱하고 향기롭게 느껴질 정도로 화사한 균을 일으킨다. 허브는 다질수록 향이 진하다. 더도 덜도 아닌 꼭 사랑처럼 말이다. 그러니 허브도 사랑도 후회 없이 다지고 볼 일이다. 블루치즈나 파르메산 치즈가루를 곁들여줘 좋다. 양파는 조금만 다져 놓고 볶은 견과류를 토핑해도 좋다. 드레싱은 발사믹 식초나 레몬즙,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참기름이나 들기름, 호두 오일처럼 리치한 향이 나는 오일을 조금 섞어도 좋다. 소금 조금에 간장 아주 조금, 그리고 겨자 약간을 잘 섞이도록 골고루 묻혀준다. 겨울철에 딱 알맞은 레시피다. 생것보다 신선함은 덜하지만 계절에 맞게 살짝 익혀 먹으면 속이 편안해 즐겨 먹는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을 때 일이다. 부모님 댁에서 밤을 보내다 새벽녘에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부엌 한편에 있는 간이 식탁에 얌전히 차려진 아침 식사를 보게 되었다.
두 어른이 마주보고 접시와 서빙 세트, 물컵, 찻잔은 물론이고 각자 드시는 약이나 비타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가 양쪽에 놓여 있었다. 그 후 아주 오랫동안 매사에 차분하신 어머님이 아침에 분주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고 주무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좋은 습관이라 익혀두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시댁에서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 1시쯤 깨어 역시 물을 마시러 부엌 쪽에 다가가니 누군가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렸다. 놀랍게도 아버님이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닌가. 투병을 하고 퇴직을 하신 후 언젠가부터 생긴 습관이라고 한다. 조지의 설명을 듣고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어머님께 남은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더 다정한 남편으로 남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다. 루카루와 지안노. 하이델베르크의 하늘도 비를 뿌린다. 예약한 레지던스 호텔은 아이들과 지내기 편리했다. 집에서 싸온 밀가루와 달걀, 우유를 넣어 팬케이크를 해서 아침으로 먹었다. 지안노가 8시에 축구 교실 갔다가 11시에 돌아왔다. 점심으로는 연어알과 김을 부셔 넣고 참기름으로 버무린 알밥과 샐러드를 해 먹였다. 연어알밥은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간단한 레시피다. 옆에서 간간히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맞춰 또다시 저녁을 준비한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순간이다. 나와 이런 별 볼 일 없고 시시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 빗속을 6시간 온전히 달려와 자신의 아이들도 아닌 아이들과 킬킬거리며 성탄 가족 영화를 보는 조지에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의뢰히 내뱉는 당신의 사랑 덕에 라는 멘트를 던지고 싶다. 각자의 명상법. 오후 6시 해가 뉘엿뉘엿 할 쯤이면 조지는 어김없이 메디테이션에 들어간다.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음이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명상에 깊이 빠져있는 그를 보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놀랍기도 했다. 전에 요가할 때도 그렇지만 명상에 집중하기가 정말 힘들어. 한 30초 지나면 무슨 생각이 자꾸 올라와서는 또 집중을 잃고 딴 데가 있지. 당신도 당신 나름의 명상법이 있잖아. 음식할 때 말이야. 최근 보니 그림 그릴 때도 사람들마다 각자의 명상법이 있어. 부처는 앉아 하는 명상 외에 걸으며 하는 명상을 했지. 음식을 할 때 그 많은 다양한 재료를 온통 들어놓고 그 정신없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집중하는 당신을 보면 정말 집중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 정말 그렇네. 그의 말대로 가지로 시작해서 라타투이가 될 때까지 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며 오로지 원하는 맛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씻고 다듬고 썰고 조리를 한다. 그 경지의 끝은 맛있게 먹고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절대적으로 거짓이 없는 가치이다. 무엇인가에 집중을 못하고 어수선한 정신 상태가 계속된다면 궁극의 목적을 잃는 삶이 되기 쉽다. 정신 건강을 지키려면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 하나 정도는 찾아볼 일이다. 저녁을 준비하러 갈 시간이다. 아이들에게로 달리는 마음을 부엌 양념 명상으로 달래야겠다. 디자이너의 식탁. 집에서 만드는 발효식초. 얼마 전 채집한 야생 장미 열매와 사과 껍질로 담근 식초가 발효되었다. 브리쉘 미니 양배추 샐러드에 장미 식초를 넣으니 뭐라 할 수 없이 맛이 산뜻하고 우아하다. 작으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양념은 내가 조금 더 인간다워지는 데 도움이 된다.
식초는 만들기도 간단한 데다 집에서 만드는 발효식초는 그 맛이 다르다. 다 먹고 나면 사과 껍질이나 원하는 과일, 채소를 사용해서 계속 식초를 담글 수 있다. 사과 식초 만들기. 사과를 통째 잘라서 써도 좋고 남은 껍질과 중심 부분을 사용해도 좋다. 껍질이 발효를 돕는다고 하니 버리지 말고 사용할 것. 빈 유리병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소독한 후 정수한 물을 붓고 사용 중인 사과 발효 식초를 작은 찻잔으로 하나 정도 넣는다. 살짝 단 정도로 설탕을 넣고 2주 기다린다. 3, 4일에 한 번씩 유리병을 잘 흔들어주면 발효가 더 빨리 된다. 2달 정도 그늘에 두면 발효가 깊어져 맛이 더 좋아진다. 완전히 발효되면 면포에 걸러 과일 찌꺼기는 버리고 식초만 빈 병에 담아 사용한다. 이 식초를 씨식초 삼아 계속 만들어 사용한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봉골레 파스타. 파스타만큼 쉬운 요리도 없다. 만드는 방법도 지역에 따라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다르니 경험을 통해 내 입맛에 맞춘 나만의 레시피를 찾는 것이 정답이다. 내가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 너무 쉬운 봉골레 파스타. 적당히 깊은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마늘과 양파를 볶는다. 불에 조리할 때 오일은 최소한으로, 먹을 때 추가로 뿌리는 것이 몸에 한결 이롭다. 양파가 캐러멜라이즈가 되면 깨끗이 씻어 체에 걸은 바지락을 넣고 냄비 뚜껑을 덮는다. 대합 같은 고급 조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경험으로는 우리나라 바지락의 주시한 맛은 봉골레 파스타로 최고다. 한 3, 4분 있다가 소금 간을 하고 조리용 화이트 와인을 한 반컵 정도 확 소리나게 붓는다. 다시 한번 끓어오르면 불에서 내린다. 식성에 따라 이 기본 봉골레에 방울토마토를 반쪽으로 잘라 마늘, 양파를 볶을 때 넣기도 하고 샐러리를 잘라 같이 볶기도 한다. 매운맛을 좋아하면 멕시칸 고추 마른 것 3, 4개 정도 부셔 넣으면 칼칼한 맛이 일품이다. 식구 중 매운 걸 못 먹는 멤버를 위해서 접시에 담은 다음 먹기 전에 오리오 피칸테를 따로 부어 먹어도 맛있다. 파슬리는 향기가 나도록 잘게 다져 먹기 직전에 솔솔 뿌려 먹는다. 진한 맛을 즐기면 소금 간을 할 때 피쉬 소스를 티스푼으로 한두 술 넣기도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살짝 덜 삶은 국수를 소스에 넣고 국수에 소스가 잘 배도록 다시 한번 볶아내기도 한다. 나도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선호하는 편이다. 북부 지역으로 가면 볶을 때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버터를 조금 가미하기도 한다. 이탈리아 해안 마을에서는 해산물 파스타에 레몬즙을 뿌려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기름기가 있는 파스타에 소화에 도움이 되고 향도 좋다. 소라와 마요네즈. 프랑스인들이 가장 즐기는 3대 어패류는 바로 생굴, 홍합, 소라다. 파리에서는 전통적으로 육류를 주로 다루는 레스토랑과 해물을 주로 다루는 레스토랑이 구분되어 있다. 이런 해산물 레스토랑은 거리에 굴, 소라, 새우나 게 같은 갑각류와 그날의 메인 재료인 생선들을 전시해 놓고 호객을 한다. 해산물 모듬 접시를 시키면 굴, 새우, 작은 가재, 생조개, 게 등과 함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소라다. 비린내를 즐기는 우리 해산물 입맛과 달리 비린내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프렌치들은 우선 손질을 매우 깔끔하게 하고 화이트 와인이나 크림, 버터와 레몬 등으로 향기롭고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방식을 쓴다. 소라는 잡내가 안 나게 백포도주와 소금을 넣어 삶아 내놓는다. 관건이 바로 수제 마요네즈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마요네즈와 차원이 다르다.
고열량, 고칼로리지만 지방이 전혀 없는 소라를 찍어 먹으면 고소한 감칠맛이 일품이다. 소라와 마요네즈의 궁합을 맛본 이후 난 초장을 쓰는 골뱅이 무침만큼이나 이렇게 먹는 걸 즐기게 되었다. 소라에는 그 자체의 질감에서 느껴지듯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프렌치 여성들이 달팽이와 소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맛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소라. 한여름 백포도주에 안주로 곁들이면 일품이다. 요리의 기술보다 요리하는 마음이 더 잘 드러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요? 에필로그에 담긴 일화가 어찌나 마음이 저리던지 소개하며 물러갈까 합니다. 올해 1월의 일이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방학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파리 북녘. 김치와 김치찌개를 유난히도 좋아하는 둘째 루카의 요청으로 김치를 싸고 또 싸서 아이들 먹거리 짐 속에 넣었다. 북녘에 도착해 차 트렁크를 여니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 어떤 악취보다도 강렬한 냄새에 막내가 질린 표정이 되고 만다. 형, 김치를 가지고 기차를 탈 수는 없겠어. 냄새가 너무 심하니 두고 가자. 그 말에 나도 루카에게 묻는다. 루카, 김치를 두고 가야겠다. 어떡할래? 두 사람의 설득에 루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빛이 상기된다. 그렇게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를 시간이 흐른다. 그 순간 나는 세상 그 어느 관계보다 끈끈하게 우리를 묶어주는 감정을 느꼈다. 나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묶여 있었다. 막내에게 내가 타이르듯 말을 했다. 지안노, 형을 너무 내몰지 마. 형은 지금 김치를 못 두고 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를 두고 갈 수 없어 그러는 거야. 이 말에 막내도 눈에 눈물이 글썽하며 아무 반박을 못한다. 나는 차에 있던 아이의 누빔 재킷으로 얼른 김치를 둘둘 말아서 다시 먹거리 짐에 넣었다. 그렇게 황망하게 엄마의 김치는 아이들과 함께 떠나갔다. 그렇게 나의 시린 사랑도 함께 파리를 떠나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할 것이다. 다 먹는 그날까지 엄마의 김치가 아이들의 쓸쓸한 마음을 달래줄 것이다. 이렇게 내가 하고픈 천만 단어의 말은 한 봉지의 김치로, 한 판의 크레이프로, 애플 타르트로 전해진다. 수많은 아픔과 슬픔, 그리움이 그 어떤 말로 완벽히 해결될 수 있을지 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저 애플 타르트를 굽듯이 정말 단순하게 내 마음을 전할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위해 차려는 테이블의 마술적 힘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도 기쁨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